앵커는 뉴스 요약자는 아니죠. 뉴스의 적극적인 해석자. 회사에서는 일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작년 4월 13일부로 일하면 혼내겠다. 소수의 힘센 사람들이 저를 욕하고 다닙니다. 그 조인트 잡발이라는 그 일련의 연장선상에서 선배로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하자면 일종의 선언을 하고 커밍아웃을 하는 겁니다. 제가 클로징 멘트 때문에 유명하게 된 앵커잖아요. 그래서 어디 모임에 가면은 저보고 클로징 멘트를 부탁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수사검사와 검찰 상층부가 이 기초를 놓고 싸우다가 검사가 그만둔다고 합니다. 어느 쪽인지 한편은 형사법 수업 시간에 매우 졸았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경찰의 눈물겨운 감추기와 줄이기 보면 수사 독립은 당분간 어려워 보입니다. 본사를 포함한 언론 노조가 내일 아침 방송법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1월 1일 그러니까 제야의 종소리 KBS 중계방송에 관한 거죠. 현장의 진실과 화면의 사실이라는 그 10글자로 압축이 되는 건데 이번 보신각 제야의 종 분위기는 예년과 달랐습니다. 각종 구호에 마녀 경찰이 막아섰고요. 소란과 소음을 지워버린 중계방송이 있었습니다. 화면의 사실이 현장의 진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언론 특히 방송의 구조가 남의 일이 아니란 점을 시청자들이 새해 첫날 새벽부터 현장 실습 교재로 열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클로징 멘트가 나가고 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교체가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파장이 컸던 거고 KBS 쪽이 아주 격렬하게 반대를 했죠. 그런데 그게 제 멘트가 옳았다는 게 1년 후에 증명이 됐습니다. 2009년 12월 31일 아마 KBS 제야의 중계가 아마 불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1년 동안 고민을 했던 것이고 제 멘트가 아팠다는 얘기겠죠. 지금 돌아보면은 다 제가 그 시간을 살아가면서 그날을 살아가면서 고민했던 것이 농축된 언어로 들어가 있는 거죠. 2008년도에 제가 마지막 12월 31일 제야 클로징을 하면서 제가 2008년도에 뉴스를 진행하면서 가졌던 원칙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올 한 해 이 클로징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원칙이 숨쉬면서 곳곳에 합리가 흐르는 사회였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 책임, 신뢰, 안전이었고 힘에 대한 감시와 약자 배려를 뜻합니다. 내용을 두고 논란과 찬반이 있다는 점 알고 있습니다. 불편해하는 분들에게 미안하지만 이 꿈과 소망은 바꾸거나 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 제가 왜 그 제야 클로징을 했느냐면은 2009년도 어느 순간에 잘리리라는 걸 예감을 한 거죠. 그때 이미 10월 달쯤에서 저를 잘라내겠다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었고요. 그게 기자들한테 적발이 돼가지고 미수에 그쳤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세로 간다면은 2009년 어느 순간에는 그만둘지도 모르는데 일단 2008년을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좀 살살 해라. 라고 얘기를 많이 전달을 해줬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협박을 했고요. 말은 점잖게 하죠. 어저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참 아프게 생각하는 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뭘 알지? 바로 9시 제 멘트가 나가는 40분쯤 해가지고 왜 그렇게 우리를 미워하시나요? 이렇게 애소성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쟤도 인간인데 그리고 저도 가족이 있고요. 저도 아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두려움이 있죠.
우리가 52일 파업이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때보다 훨씬 더 어렵죠. 정권과의 아주 정면 승부, 진검 승부를 한다는 점에서 어렵고요. 지금까지 박문진 체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권의 힘 그리고 정치권의 요구를 우리가 걸러내지 못한 것에서는 실패한 겁니다. 그러나 베스트 그러니까 가장 우수한 사람을 우리가 사장이나 임원으로 갖지는 못했지만 중간 정도는 아마 가졌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재철 사장의 본인은 물론이고 김 사장이 그 뒤에 한 인사를 보면 이건 좀 아니다 싶은. 자, 김 사장님 축하합니다. 제가 우리 상원당엔 약해도 박문진은 강하겠습니다. 이 정권에 대해서 강하겠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공정방송을 안 하면 한강문에 떨어뜨리려느니 아니면 내 인사하는 걸 보십시오. 내가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진짜로 김 사장이 뭔가 보여줬어요.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던 아주 희한한 인사를 했고요. 김우룡 이사장의 조인트하고 좌빨 발언으로 짐작한데 이건 거의 80년대에 있었던 해직과 비슷한 차원의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그런 비슷한 리스트들은 존재한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인사를 보면서 보면 그 좌빨 리스트가 어딘가에는 존재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의심이 충분히 가고 심증이 가죠. 이 에피소드를 제가 아주 흥미있게 봤어요. 얼마 전에 이근행 위원장하고 김재철 사장이 문에서 말다툼을 설전을 하는 거죠. 제가 문화방송 사장이 될 거라고 생각한 사원 때 1%도 생각 안 했습니다. 제가 노조위원장 하리라고 아무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여기 노조 하겠다고 누가 이마에 노조라고 붙이고 태어났겠습니까? 김재철 사장이 아마 다른 얘기는 뭐 한강에 빠트리라느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는 다 아마 진실을 담지 않은 얘기인데 김 사장이 MBC 구성원의 1%도 자기가 사장이 되리라고 예상한 사람이 없었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 얘기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진실을 담은 것 같아요. MBC, KBS 다 엄밀하게 말하면 사적인 주인은 없는 회사죠. MBC와 KBS의 결정적인 차이는요. MBC 직원들은 본인들이 다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MBC 사원은 신입 사원도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주인 의식이 결국은 MBC와 KBS를 다르게 만들고요. 가끔은 KBS나 SBS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 돼서 나타나죠. 그런 그 저력이 아마 이번 파업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회사 결정에 따라서 저는 오늘자로 물러납니다. 지난 1년여 제가 지닌 원칙은 자유, 민주, 힘에 대한 견제, 약자 배려, 그리고 안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힘은 언론의 비판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서 답답하고 암울했습니다. 구석구석과 매일매일 문제가 도사리고 있어 밝은 메시지를 전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희망을 품은 내일이 언젠가 올 것을 믿습니다. 할 말은 많아도 제 클로징 멘트를 여기서 클로징하겠습니다. 월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